한때 동탄이 최고의 종점에 있었을 당시 언론은 이곳을 동탄의 새로운 랜드마크라고 소개했습니다. 북유럽 5개국의 테마를 내세운 스트리트몰 상가 해리어 파인즈몰입니다. 2020년 이곳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149대 1이었고 과잉 공급이다 할 정도의 235실의 상가는 놀랍게도 모두 완판될 정도로 그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몰랐습니다. 언론은 동탄의 새로운 중심 상권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었죠. 상가 6평 기준 분양가는 3억 원에서 8억 원 정도, 그리고 메인 1층 13평 정도의 분양가는 10억 원에 다다렸으며 임대 조건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임대료는 300만 원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대다수 상가들은 공실로 비어있고 곳곳엔 수없이 많은 임대문의 법적 관련 딱지만이 붙어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들의 유치권 행사가 이루어졌고 건설사인 H&INC도 2023년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었죠. 문은 굳게 닫혀 소유주는 자신이 분양받은 상가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상가가 소멸하는 이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트렌드, 소비 패턴을 무시한 채 만들어 놓은 스트리트몰. 결국 화려한 약속 뒤에 남겨진 건 분양자들의 좌절과 이 텅 빈 상가들 뿐입니다. 한때 이곳은 동탄의 새로운 상징으로 불렸습니다. 북유럽 5나라의 거리를 본뜬 테마거리, 바이킹 광장, 루나가든, 화려한 조명과 포토스파까지 한때 언론은 이곳을 동탄의 새로운 랜드마크라고 소개했습니다. 바로 동탄역 해리어 파인즈몰입니다. 해리어 파인즈몰, 이름은 왠지 좀 낯설지만 세련된 이름 같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 그리고 스트리트형 상가까지 도시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를 품게 되었고 언론은 경쟁이라도 하듯 기사를 내보냈으니까요. 인근 부동산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 실제 분양가는 6평에서 10평 기준 3억에서 8억 원대였으며 1층 메인 점포 같은 경우는 13평에 10억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2천만 원에 월 300만 원 선이었다고 하네요. 25년 현재에는 3분의 1의 급매물이 쏟아지고 월 1,000만 원에 60만 원 선에 나와도 그 누구도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놀랍게도 상가 분양이 완판됐습니다. 오피스의 인기도 높았고요. 아파트는 149대 1의 높은 청약률로 아무튼 모두가 성공을 확신했었습니다. 그야말로 동탄 신도시의 절정과 맞닿아 별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공사였던 H&INC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공사비를 받지 못한 하청업체는 점포를 점거했고 철문을 닫아버린 채 유치권 행사라는 안내문을 붙여놓기도 하였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상가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임차인 역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문은 굳게 닫혔고 상가는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불 꺼진 점포들, 유리창에 붙어있는 건 유치권 행사 및 임대문의 딱지들과 법적 관련 문구들 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희망은 그렇게 갇혀버렸습니다. 사실 문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소비는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했고 대형 복합몰이 주말 인파를 흡수하고 있던 시기였었죠. 이런 유럽형 스트리트 상권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외관과 테마로 그 현실을 가릴 수 있다고 믿었던 걸까요? 북유럽 5개국의 테마거리, 듣기엔 그럴싸했지만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그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주말이든 평일이든 발길은 뜸했고 누구도 이 상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분양 당시 말했던 5개국 테마거리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적막감만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분양가 10억 원짜리 점포가 엄청난 할인의 금매로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나 임대료도 3분의 1 이상 대폭 떨어져 보증금 500만 원에 또는 1000만 원에 월 임대료 50만 원, 60만 원의 금매로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들어가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양 당시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 당시의 언론은 골드라인 상권에 대한 실소유자 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이 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말들을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 중 가장 큰 고통을 짊어진 건 분양자들입니다. 투자라고 믿고 전 재산을 걸었던 사람들, 점포 하나로 생계를 이어가려던 소상공인들, 이들은 상가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대출이자만 갚아야만 했습니다. 한때 꿈꾸던 안정적인 임대 수익은 온데간데 없이 물거품이 되었고 남은 건 텅 빈 상가와 깊은 한숨뿐이었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자리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그들에게 전가되었으니까요. 단순히 한 시공사의 문제로 끝날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사업이 늘 가능했을까요? 행정기관은 허가를 내주고 언론은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유럽형, 테마형, 스트리트형, 그리고 동탄의 신도시 랜드마크 등 화려한 말들이 쏟아졌지만 정작 소비 구조와 현실은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겉모습은 번지르르했지만 내실 없는 건축은 결국 붕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 아파트 상가들을 보세요. 붕괴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거주자에게 필요한 상가들, 학원, 분식집, 식당, 마트, 세탁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상가들을 만들어야지, 그래야 사람이 모이고 사람을 위한 상가 아닌가요? 이건 뭐 상가를 위한 사람들의 모임인가요? 사람이 사는 곳에 무슨 아울렛 상가와 같은 고가의 건물들을 그것도 모자라 과잉 공급을 하면서까지 지하의 상가들을 그렇게 꽉 채워놓아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초등학생이 봐도 안 될 상가 아닌가요? 이런 곳에 과연 누가 오겠습니까? 분양 당시 유럽형, 테마거리, 어쩌고 하는 그런 실제적이지 않은 말들을 가득 채워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오피스까지 포함하면 총 578세대입니다. 그런데 상가만 무려 235실이라는 게 어떤 화려한 수식어로 도배를 해도 말 자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간혹 사람들은 말합니다. 들어간 사람이 잘못이라고. 잘 보고 들어가야 한다고. 아니죠. 여긴 정글이 아닙니다. 아무리 각박한 세상이 되었어도 여긴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다. 잘 들어가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올바른 행정이었다면 과잉 공급이 예상되고 철진한 스트리트형 상가로 인해 분양자들의 피해가 예상되었다면 전문가답게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했어야죠. 분양자들의 편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짓는 자도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며 사익도 생각했어야죠. 그게 올바른 사회이며 올바른 생각 아닌가요? 오피스텔 상가들도 모두 다 비어 있습니다. 대로변 쪽에 있지만 사람들은 다니지 않습니다. 안쪽에 수없이 많은 상가들도 모두 다 비어 있습니다. 차도가 있는 대로변 바로 앞도 이렇게 모두 비어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다. 지금도 몇몇 점포는 어렵게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전체로 보면 여전히 공실이 대부분이죠. 사람들의 발길은 뜸하고 법적 관리 딱지와 임대문의 전단만 바람에 흔들립니다. 이곳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상처만 남아 도시의 아픔으로 남겨질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그 피해가 결국 개인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상가가 소멸하는 이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트렌드이죠. 소비 패턴을 무시한 채 만들어 놓은 스트리트몰 같습니다. 상가들은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을 받으신 분들의 마음은 지금은 어떠실까요? 화려했던 약속은 사라지고 남은 건 고통과 공실뿐입니다. 도시는 성장했지만 그 그늘에서 또 누군가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탄 해리어 파인즈몰, 이곳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도시의 미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지, 건물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인지, 이제는 우리가 정확한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